북한이 UFG 훈련에 대해서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안철희 소장님, 자, 북한이 매체를 통해서 이 UFG 훈련을 강도 높게 비난하는 그런 메시지를 던졌는데요. 어떤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까?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서 이제 붙는 불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다. 네. 그러니까 현재 악화된 정세에 다시 이제 불을 당기는 격이다. 이렇게 이제 북한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 네. 이것은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이 단순한 방어에서 뭔가 북한이 도발을 하려는 조심이 나타날 때는 그것을 사전에 응징하고 공격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상당히 불안하고 또 그렇군요. 자신들이 체제가 지금 뭐 괌을 타격한다 뭐 한다면서 사실 엄포는 많이 놓지만 전쟁이 실제로 일어날 경우 이 군사 기술적인 측면이나 후방 공급이나 이런 측면에서 북한이 대단히 취약하기 때문에 네. 저런 낮은 자세를 취하면서 이제 입으로만 말폭탄만 이제 쏟아내는 선전 공세를 개시하는 거죠. 그렇게 보고 있군요. 노동신문 오늘은 이런 얘기를 올렸습니다.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 군사연습 소동을 벌려놓아 천만의 분노를 활화산처럼 폭발시키고 있다. 참 이 워딩으로만 단어 한 단어만 보면 상당히 강경한 그런 대응이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실제로 UFG 훈련이 있을 때마다 상당히 여러 차례 이런저런 도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어떤 도발이 있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2014년 9월에는 동해로 신형 단거리 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네. 그리고 2015년도에는 경기 파주 DMZ에서 목함질에 도발이 있었고요. 그리고 2015년 8월에도 경기 연천 지역에서 화기 발사가 있었죠. 그렇군요. UFG가 또 지난해에는 심포 인근 해상에서 SLBM을 발사해서 기습 도발이 있었고요. 네. 9월 달에도 스커드 미사일 등을 연달아 발사를 했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건 지난해 9월 9일 5차 핵실험을 해서 핵 소형화에 대해서 한 걸음 다가왔다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김정봉 실장님, 이렇게 북한의 도발이 매년 거의 UFG 훈련이 있을 때마다 전후에서 이런 도발이 이루어졌습니다. 북한은 어떤 의도로 이런 도발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봐야 될까요? 우리가 훈련을 하면은 북한군이 대응 훈련을 해야 됩니다. 대응을 해야 되는데 대응 훈련을 그럴 만한 역량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뭐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하는 수밖에 없죠. 그러면 아닌 그러면 또 핵실험을 하든가. 그래서 이제 작년에 우리가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을 할 때 그 시간에 굉장히 의미 있는 발사를 하는 것이 SLBM이 작년에 발사를 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네. 500km 이상 날아갔거든요. 물론 고각 발사를 했기 때문에 정상 발사했으면 한 2,000km 정도 날아갔다고 이제 보는데 그렇군요. 성공을 했고 그다음에 9월 9일 날 5차 실험을 했는데 북한이 소형화, 경량화, 표준화돼서 핵무기를 대량 생산할 수 있다라고 주장한 게 바로 5차 핵실험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은 SLBM을 쏜 것은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 기간 중에 하는 거고, 사실 북한은 굉장히 겁을 먹기 때문에 SLBM이나 쏘지 실제로 우리 군한테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을 잘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미군이 간 다음에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지. 미군 전력이 이렇게 대규모로 있을 때는 일단은 조금 이렇게 숨어 있다가 미군이 가고 훈련이 끝나고 나니까 9월 초에 더 큰 도발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겁을 먹긴 대단히 먹습니다. 그렇군요. 안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올해는 괌 도발을 둘러싸고 북미 간의 갈등이 상당히 증폭됐다가 지금은 가라앉는 분위기입니다. 이제 어떤 대화의 시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을 내놓고 있는데 올해는 도발을 할 걸로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잔여 도발은 충분히 남아 있는데 뭐 이때까지 역사적으로 보면 북한이 미국 영토를 공격하겠다, 직접 괌을 찝어서 이렇게 원포를 놓은 적은 최초로 한 번 있었다. 이것은 최고 수위의 말폭탄인데 실제로 행동에 옮길 수 있는 게 아직 상당히 많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한 두세 가지가 되는데 우선 9월 9일에 지난해 9월 9일 정권 수립일에 맞춰서 5차 핵실험 했는데 올해 9월 9일에 북한이 마지막 핵실험이 될 수도 있는 6차 핵실험을 과연 할 것인가 이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SLBM에 대해서도 지금 자신들은 재진입 기술이 뭐 완성됐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을 또 인정시키는 거 하나. 마지막으로 이제 또 SLBM도 역시 최종 롤드
콜드론치 방식을 넘어서서 이제 뭐 1000km 이상을 날려보내는 그 기술의 완성 단계를 과시하는 네. 세 가지 정도의 북한 도발이 아직 연말까지는 남아 있다고 봅니다. 김정복 실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미사일 발사도 있고 핵실험도 있고 어떤 종류의 도발을 언제쯤 할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해야 될까요? 네, 북한이 도발을 사실 안 하면 이상하거든요. 네. 을지 훈련 기간 중에 안 하면 이상합니다. 어허. 해야 정상인데. 네. 그런데 금년도는 그 도발 안 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미국이 북한이 태도를 그 핵 문제 관련해서 태도를 좀 바꿔야 된다라는 것을 전제하면서 예. 그러니까 대화의 문턱을 많이 낮췄어요. 아까에는 북한이 핵폐기 의사를 보이지 않으면 절대 대화 안 하겠다 그러다가 예. 이제는 핵실험 안 하고 미사일 발사 안 하고 그다음에 도발적 언행만 안 하면 대화를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 문턱을 낮췄기 때문에 네. 북한도 만약에 이번 을지 프리덤 가전 훈련 중에 또 대형 도발한다 그러면 또 대화는 또 멀어지거든요. 네. 북한이 원래는 원하는 것이 대화를 통해서 자기네 전략을 수행하는 전략 목표를 달성하시기 때문에 자기가 대화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까 우리 안 소장님 말씀하신 게 사실 북한이 SLBM, ICBM, 예. 실험 이 세 가지가 이제 도발할 수 있는 것인데 과연 이걸 할 것인가 하는 거는 정말 김정은 마음에 달렸지 저는 저로서는 현재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렇군요. 두 분의 북한 최고 전문가의 의견이 조금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북한이 도발을 한다면 미국이나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대응을 하게 될 텐데 그러면 또 한반도의 긴장은 또 고조가 될 것이고요. 이 괌 도발을 둘러싼 갈등이 사실 어느 정도 수그러들어서 한반도 긴장이 좀 완화가 된 상황인데 북한이 도발을 한다면 그 긴장은 또 어느 정도 수준까지 또 고조가 될지 잘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으로서는 상당히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네. 이미 미국에서는 15일 날 괌 도발하지 않으니까 트럼프가 트윗을 통해서 김정은을 칭찬합니다. 네. 그건 무슨 의미냐면 어쨌든 미국은 지금 대화할 준비가 됐다는 사인을 분명하게 보낸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과연 도발을 해서 어떤 이득을 얻을지 약간 의문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지금 굉장히 양쪽에 떡을 쥐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레드라인을 최근에 얘기했습니다. ICBM에 핵탄두를 실어서 소형화해서 날리는 게 레드라인이다. 레드라인을 넘어섰을 때는 굉장히 오히려 몸까지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네. 일단 대화 국면을 지켜보면서 얼마든지 이제 나중에 ICBM을 날리고 핵탄두 소형화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상황을 오히려 북한이 주도해 나가려고 북한은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북한의 도발 여부가 상당히 관심이 되고 있는데 어제 오늘 북한의 전략군사령부 여기가 대량 살상무기 개발을 담당하는 곳이라고 하는데 이 전략군사령부의 위치가 공개가 됐다면서요? 네. 네. 어디입니까? 네, 평양시에서 북쪽으로 40km. 네. 이게 그 주소상으로는 평안남도 송천군 백원리인데 송천군 하면 뭐 우리 역사책에도 이제 밤이 제일 유명한 곳이다. 네. 밤이 많은 곳인데 저게 이제 산악지대와 볼방이 적당히 그 말하자면 조화를 이루고 또 말발굽처럼 이렇게 그 남쪽에서 포탄이 날아가거나 공군이 타격하려고 해도 상당히 그 안전한 지대. 네. 여기를 이제 잡아서 북한이 육해공군에 이어서 새롭게 등장한 전략군 사령부를 저기다 이제 위치를 잡았다는 것이죠. 최근에 김정은이 저기를 직접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북한은 이 사령부를 군정 사령부를 평양시 이제 그 약간 북쪽에는 중화군이 이제 공군 사령부가 있고 예. 북한은 이제 삼군 통합제니까 육군이 다른 사령부를 가지고 있지 않고 그건 총참모부가 지휘하는 거고 해군 사령부는 또 동해안 쪽에 있고 그래서 저기에 전략군 사령부를 두었다는 것은 김정은이 소위 그 단번도약의 이념을 실천하는 미사일이라든지 로켓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전쟁을 한다는 의미에서 자기 가까이에 두고 아마 저기 아마 김정은의 지휘 벙커를 만들었을 가능성도 높고 그렇군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재래식 전력에서는 자신이 없으니까 우리 네. 한국군이나 미군한테 이제 뭔가 전략군으로 쇼부를 보겠다 이런 속셈이 저기서 드러나는 것이죠. 그렇군요. 김정복 실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북한이 전략군 사령부 위치가 이렇게 파악된 거는 북한한테는 전략적으로 큰 손실입니다. 이게 자기들은 그냥 김정은이가 거기 왔기 때문에 뒤에 그냥 김일성, 김정일 우상화 그 부조 앞에서 사진만 찍고 끝날라고 그랬는데 우리 구글 어스를 대조해봤던
우리 언론에서 그걸 파악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게 아마 김정은한테 굉장한 타격이 될 거고. 굉장히 곤혹스럽겠습니다. 아마 저거를 공개한 그 실무자들이 아마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UFG 훈련을 앞두고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과연 어떤 도발을 할지, 언제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